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 중국인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윗선이 시켜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해 소액 결제까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범행 경위와 함께 윗선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에서 내린 남성.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 48살 A씨입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윗선이 있다는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중국에서 윗선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44살 B씨는 소액 결제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인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대로 중국의 주범이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체계화된 범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데 이 경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네, KT 소액 결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고객 수가 기존보다 100명 가까이 늘었고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KT가 브리핑을 열고 무단 소액 결제 사건 관련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차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11일 첫 회견 때 피해자가 278명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362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한 번 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9월 5일 이후 추가 피해 발생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합동조사단과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는 없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또 나오는 건 아닌가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IMSI와 국제 단말기 식별번호 IMEI,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결국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제폰 생성 문제에 대해서도 연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게 저장되어 있는 인증키 값이 안전하기 때문에 설령 임시와 IMEI를 알더라도 불법 복제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KT는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유형 차단과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2천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금융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KT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내고 있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안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 피해를 조사한 결과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또 KT도 오늘 브리핑을 열고 소액 결제 관련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경제부 문영민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롯데카드 피해 현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 피해를 조사한 결과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초에는 수만 명 정도일 것이라는 추산이 있었는데 이 피해가 100배 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1일 해킹 공격을 당해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 200GB 분량의 데이터가 추가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과 수집된 데이터인데요. 이 연계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또 가상 결제 코드, 또 내부 식별번호, 간편 결제 서비스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이런 게 다 유출이 됐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이번 이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인해서 유출된 정보의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좀 겪을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롯데카드가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니 업계 5위권 카드 회사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전체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회원 정보가 이번에 유출된 셈인데요. 이 고객 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 가운데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 명에 달합니다. 해당 고객들은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새로운 페이 결제 서비스나 또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들입니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또 CVC 번호 등입니다. 예. 네, 그래서 롯데카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밝힌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간담회에서 이 조자진 대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 명에게는 재발급 시에 다음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100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KT 소액 결제 사태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KT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김영섭 KT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이제 밝힌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가 362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예.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에 역시 기존 국제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IMSI에서 국제 단말기 식별번호 IMEI와 또 휴대전화번호로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KT가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 KT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은 이전에는 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런 유출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활용이 됐는데 이게 2개가 더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보도도 굉장히 많이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펜토셀이 2개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서 이 기지국 아이디 2개 외에도 추가로 2개가 더 확인됐습니다. 예. 총 2만 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KT는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네. 초소형 기지국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복제품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기존에는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이 IMSI 유출 정황만 확인이 됐었는데요. 국제 단말기 식별번호 IMEI와 휴대전화번호까지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 복제품 위험에 대한 우려도 현재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KT는 유심 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서 복제품 피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 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롯데카드는 이제 피해가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굉장히 컸고 또 KT도 계속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해킹 사례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해킹 사례가 정말 많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만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예스24, SGI 서울보증, 또 롯데카드, KT에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줄줄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명품 브랜드 고객 정보도 줄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디올과 까르띠에, 루이비통에 이어서 이 티파니에서도 고객 개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인 대책이 이 기회에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문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진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2명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채 모자를 눌러쓰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남성. KT 휴대폰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교포 48살 A씨입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입국한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상품권 현금화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용의자 44살 중국 교포 남성 B씨도 서울 영등포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피해 발생지 주변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운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또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의 부정결제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범행을 공모했는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등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KT 등 통신사에서 근무를 했거나 전화, 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은 KT 자체 집계 결과 278명이 1억 7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 200명, 1억 2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그동안 잇따른 소액결제 피해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KT가 결국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연 KT. 김영섭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KT 사태와 관련해 해킹 축소나 은폐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시각과 비슷한 때였습니다. 한창 해킹 가능성이 제기될 때 그럴 일은 없다며 서버를 파기한 것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합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해커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은 없다던 KT가 결국 사과하고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도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 경로도 모두 달라서 사건 경위 파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자급제로 휴대전화를 구매해 KT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는 A씨. 지난 4일 밤 갑자기 한 번에 100만 원가량이 결제됐다는 인증 알람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가 스팸인 줄 알았어요. 실시간 요금 조회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해봤더니 진짜 결제가 됐더라고요. 지난달 28일 광명시 소화동에서 처음 신고가 접수된 KT 소액결제 피해가 인접한 하운동과 서울 금천구에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교통카드를 샀다며 수십만 원까지 빠져나갔다는 건데 파악된 피해 사례만 70여 건, 피해 금액은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초 지역 대리점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일부 나오고 소액 결제만 나타나고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그 대리점에서 정보 관리 어떻게 돼 있는지를 수사하는 게. 다만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도 다르고 KT 전산망을 통하는 알뜰폰 요금제 이용자도 있어 개인정보가 해킹된 경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KT 내부망 해킹이나 지역 안에서 신호를 증폭하는 중계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